변호사님, 네, 우리 의뢰인 중에 강남 상가에서 명도 합의금 받아낸 사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의뢰인분이 강남 대치동에서 가게를 했는데요. 갑자기 건물주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요구를 받은 사건이에요. 건물주가 좀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트집을 좀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뢰인은 이제 대응을 잘 해가지고 네. 영업기간도 보장받고 그 다음에 합의금까지 받고 나갈 수 있게 된 사건이고요. 그걸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건물주가 우리 의뢰인한테 또 어떤 이유를 근거로 이렇게 명도를 요구하게 된 건가요? 이분이 2층에서 있었고요. 네. 총 5층 건물이었는데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다른 층의 분들하고 먼저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층이 나가고 4층도 나가고 3층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2층이니까 네. 우리 의뢰인한테까지 오가 왔는데요. 실제 이유는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이니까 네. 리모델링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노리고 건물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 사건 얘기 들으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고 해결점을 두신 거죠? 이게 이제 원래 법률상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이 위험할 정도가 되면 재건축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럼 건물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건물이 재건축인지 대상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 정확한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등급이 위험 수위가 나오면 뭐 처음에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위험하니까 네. 명도 사유가 되는 건데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그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의 명도를 법률상 요구하려면 이 건물이 정확히 위험하다는 안전진단을 받아와라. 네. 네, 이렇게 대응한 사건이고요.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법원에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예. 감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 그쪽에서 먼저 꼬리를 내린 거예요. 감정 비용이 이제 좀 강남에 있는 상가기도 하고 해서 높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했고요. 그 원래 이제 그 소송하는 쪽에서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소송해서 감정 비용을 들이는 게 더 많이 나온다 판단되니까 굳이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랑 저희가 그걸 노리고 그러면 법원 재판부에다가 소송한 상대방이 감정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도저히 감정 비용 부담이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화해 공고를 요청해가지고 화해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 화해 공고 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소 영업기간 몇 년을 더 보장해주는 조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영업기간이 지나고 나도 혹시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금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못하게 된 거니까 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계획이 바뀌어서 나가게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합의금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양쪽 다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의뢰인들이 찾아오시면 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시면서 동시에 좀 상대방의 심리까지 고려해서 좀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그렇게 막 하거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협의 여지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캐치했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돈의 문제였고요. 네. 그 소송 비용과 감정 비용 부담이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만든 게 그게 이제 주요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좀 유도를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주한테 좀 갑작스럽게 명도 요구를 좀 받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엄청 많아요, 이런 사건이. 특히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뀔 때 네. 옛날 주인은 괜찮았는데 새로운 주인이 그 건물을 샀다는 거는 본인이 개발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쓰려고 사는 사람 별로 없고요. 네. 산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이제 사기 때문에 약간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사죠. 아니면 세를 더 비싸게 받거나. 그래서 애초에 건물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주인이 바뀌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상가 임차인들한테 갑자기 이런 요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예컨대 뭐 5층이나 7층 건물이라 치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한두 명만 빼고 다 동의를 해버리면 그 이사비를 받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한두 명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송할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내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합의해주지 않았던 한두 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네. 명도 소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소송을 당했을 때는 저희가 오늘 다뤘던 사건처럼 네. 그 원래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상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 계약 도중에 내보내려면 정말 건물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에 대한 감정비용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 소송에서 좀 세게 다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안전진단을 받아본들 그 정도로 위험한 수위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승소가 유리하다 판단되고요. 다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가해 공고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죠. 네. 안전 진단을 좀 잘 이용하신 네. 네,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